학교 와서 120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마지막 파트, 지적의 마지막 파트거든. 청량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두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두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청량 이렇게 나오면은 자, 첫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구분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네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차가 있다 이래나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1순위는 요 절차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2순위는 대상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요. 요 위에 거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청량은 딱 이러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토지의 표시에부터 시작을 하거든.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청량 안 하지. 맞죠?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는 청량을 하지.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를 지력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한다. 이게 여기에요. 되죠? 그 다음에 구분은 나중에 가면은 기초 청량이 있고 세부 청량이 있어. 요 기초 청량은 지적 기준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이래 받아들이면 돼요.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기준점 설치부터 먼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준점 설치부터 먼저 해. 그래서 그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청량이 기초 청량입니다. 그럼 1필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는 청량이 세부 청량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청량의 방법도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판 청량, 전자 평판 청량, 경위의 청량, 전파기, 강파기 청량, 사진 청량, 위성 청량 들어는 봤거든. 그럴 때 여기서 우리는 두 개는 언급을 해요. 하나가 평판 청량, 하나가 경위의 청량. 면적에서 배웠습니다. 면적에서. 그래서 면적에서 두 개로 딱 나누죠. 그죠? 두 개로. 하나는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 하나는 1000에서부터 6000이 있다 있지. 그러면 600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무슨 청량을 쓴다? 경위의 청량. 오른쪽은 무슨 청량? 평판 청량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량의 대상이라 대상. 이 청량의 대상은 법에 13개를 딱 정해놨어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럼 여러분들 책으로 가볼게요. 121페이지를 보세요. 121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청량의 대상 이렇게가 왼쪽에 보세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가 무슨 청량? 기초 청량.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복구 들어본 적 있다 있지. 그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다 들어봤지,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도시개발 사업이죠. 한칸 밑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은 시작, 지적, 확정, 청량 되죠? 그럼 하나를 넘기세요. 넘기면 10번에 경계점을 지상해 복원 이래 놓죠. 그 복원이 경계복원 청량이죠. 경계복원 청량.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은 지상 구조물 등의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자만 동그라미 집으세요. 그럼 한 칸 밑에 시작 지적 현황 청량, 현황 청량. 12번에는 검사, 그게 검사 청량. 그다음 마지막에 지적 재조사 사업 이래 나오죠, 그죠? 이런 게 청량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법의 명문으로 정해놨거든. 그럴 때 청량의 대상은 13가지를 법에 있다며, 법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는 거.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딱 됐습니다.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왜 안 외우느냐면은 두세 바퀴 돌고 와서 용어를 들어봐야 돼. 용어를. 우리가 경계복원이라는 말, 경계복원 청량은 앞에서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어요? 자, 지적 현황 청량 앞에서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그럼 무조건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좋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들어본 적 있다 있죠.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 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봤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돌고 과정을 몇 바퀴 돌면은 용어에 익숙이 되면 그냥 해결이 돼 버리는 거라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청량의 절차입니다. 그죠? 절차. 자, 여러분들 요리로 와보세요. 이거는 있잖아요. 시험에 낼 때 일단 1순위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청량 기간이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청량 일어날 때 요게 어레서라는 말이 나오죠. 어레서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죠. 신청서. 그러니까 지적 청량 신청서는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그건 당연히 청량을 하는 사람한테 제출해야지. 그 청량을 하는 사람을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청량 수행자 이래 놓습니다. 그럼 이 지적 청량 수행자는 이래 놓거든. 한국 국토 정보 공사예요. 공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들 주변에 공사의 이름을 가진 거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관광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 맞죠? 그런데 옛날에 대한지적공사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거든. 그 대한지적공사가 청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게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청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사라.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 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할 때 지적 청량업을 등록한 자거든. 쉬운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유치원 선생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유치원을 개설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청량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청량업을 할 수마다 있지. 그래서 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등록. 그럼 시도리사에게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지적청량 수행자입니다.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가 어려서 신청서를 받았거든. 받았다면 계획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글자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오덱스다 X. 시도리사에게 제출한다. 오덱스다 X. 그러면 딱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가 하는데 이걸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를 다 받고 등록하느냐 할 때 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량은 경계면적을 정하는 거거든. 잘못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한 평만 잘못됐다 하더라도 한 평에 딱이 1억이 되잖아요. 이게 난리 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항상 청량을 했다면 검사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쉽게 해볼게요. 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가 하지. 그러면 했던 걸 그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적소관청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해야 된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있잖아요.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청량기간은 5일, 이거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검사기간은 그대로 외우면 돼. 그러면 이 중에서도 두 번째 게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인데, 이건 법에 정해놨거든. 그런데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해서 별도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존중해 주겠다. 이때는 합의한 기간에 4분의 3은 청량기간으로 해라.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해라. 그럼 요거는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응용. 그러면 요 글자를 그대로 쓰면 되죠. 그죠? 그대로. 그럼 이거는 응용을 하는 거라. 응용을. 그럼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할 때, 요게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할 때 이렇게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청량기간은 4분의 3, 검사기간은 몇 번이면 4분의 1. 그러면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해서 2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 그럼 20일에 4분의 3은 며칠이다? 15일. 4분의 1은 뭐다? 5일. 그럼 20일 중에 15일은 청량기간이고 5일은 검사기간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28회 시험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40일간 청량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40일에 4분의 3은 며칠이다? 30일. 4분의 1은 10일. 그러면 40일 중에 30일은 청량기간, 10일은 검사기간. 요거는 29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8회 시험 문제, 29회 시험 문제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요게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어려운데 시험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지적 기준점 설치라. 자, 제 말 들어봅니다.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했죠.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기준점 설치부터 먼저 하느냐 할 때 뭘 먼저 한다? 기준점 설치.
이 말은 지적 청량 기준점은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를 다 해놨는데 설치된 기준점이 부족해서 설치해 가면서 청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다른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설치 하나 했거든. 여기 설치했지. 그럼 설치를 할 당시에는 탁 트여진 평야라. 근데 여기 이제 건물 짓고 막 이러면 그럼 잘 안 보이지. 그러면 이렇게 다시 설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요거를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서 요게 법 조문이에요. 그럼 요거는 시험에 놓은 적인데 이거는 시험에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럼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기준점이 부족해서 설치해 가면서 청량합니다. 설치해 갈 때, 보세요.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는 며칠을 더 준다? 4일.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 말. 그러면 요 글자 있죠? 요걸 옛날에 기초 30회 때 시험 문제 요 붉은 글자 있죠? 여기다 갈로를 이렇게 놔서 갈로를. 그래가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자 시작 4 이래 돼. 여기 시험 문제. 요까지는 시험에 낸 적이 없어. 그럼 이제 요거를 산수입니다. 산수 수학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이리 오세요. 다시 할게요. 청량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청량을 할 때는 날짜를 더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아까 청량 기간은 며칠이다? 5일. 그럼 사람마다 4. 이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하면 날짜를 더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몇 개까지? 15점. 요 15점. 맞죠? 그러면 4일을 더 준다 이 말입니다. 요 4일이라는 거는 청량 기간 4일을 더 주고 검사기간 4일을 더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15개를 초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초과할 때는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럼 요 하루를 더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럼 저보죠. 16개 하면 1개 초과했지. 그럼 내나 하루. 17개 하면 2개 초과했지. 내나 하루. 18개 하면 3개 초과했지. 내나 하루. 19개 하면 4개 초과했지. 내나 하루. 그럼 요게 몇 개입니까? 4점이잖아요. 그럼 여기 1개만 더 준다. 하루만 더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걱정하는 거는 하루 이러면 4일이 되는 거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1개 초과해도 며칠? 하루. 2개 초과해도 며칠? 하루. 4개 초과해도 며칠? 하루. 4점까지 하루를 주는 거야. 그러면 또 더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또 4개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 1개, 2개, 3개, 4개. 그럼 며칠을 들은다? 하루.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시험에 놓은 적은 없는데 만약에 자 이래 봅시다. 여기 15회 때 시험에 나왔네요. 15회 때 보세요. 16개를 설치하면서 청량을 한다. 청량 기간이 며칠?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16개. 그러면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15개까지가 며칠? 4일. 16개니까 하루 초과했지? 맞죠? 그럼 이게 요렇게 합치면 며칠? 10일. 요렇게 합치면 며칠? 9일. 이거는 10일이고 이는 9일이죠. 그러면 이거는 하루가 차이 나지. 왜? 출발해서 차이가 나는 거라. 대거는 다 똑같이 출발해서 요거는 5부터 출발하고 이는 몇 부터 출발하고? 4. 감 잡았어요? 네. 됐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 여러분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 숫자와 이 숫자가 같아 다르다? 눈물이 날 때가 제가 참 많아요. 이거는 5로 끝났지? 이는 5, 3이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러면 바로 올려야지. 그럼 몇이 된다? 4. 이러면 답입니다. 5로 뒤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시 아무것도 없다? 3이 있다? 있다면 0.003.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럼 올려야지. 맞다. 그러면 이거를 또 갖고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보세요. 요래 됐다는 걸 이해하죠? 그럼 요렇게 15개까지 이해하죠? 그럼 여기서 요렇게 딱 하면 돼. 그럼 여기 하루를 더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다 되지. 그러면 여기서 또 요래하면 또 하루를 더 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때 하루 이래 4일이 아니고 그냥 하루. 16개 해도 하루, 17개 해도, 저는 16개라고 말하지만 1개 초과해도 하루, 2개 초과해도 하루, 3개 초과해도 하루, 몇 개까지? 4개. 거기서 하루만 더 준다, 이 말.
됐다, 안 됐다? 되죠? 이제 됐다. 산수 시간입니다. 산수 시간. 됐죠? 네, 통과. 자, 앞으로 갑니다. 요리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낼 때, 요 합의가 시험에 나와요. 합의가. 요 위에 거는,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 요거는 너무 쉽잖아요. 첫 번째 거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공부할 때는 그냥 이래 공부하세요. 청량은 지력 청량 수행자가 한다. 했던 청량을 그대로 등록한다. 검사 받고 등록한다. 검사. 그럼 검사는 누가 하느냐? 이래 놈이다. 소관청,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 요가 딱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지고 갈게요. 요 위에 X하고 요 밑에 X를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검사는 이 사람이 한다는 거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검사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이래 놓는 거지. 다시. 청량은 지력청량 수행자가 한다. 오도와이더 그럼 지력청량 수행자가 했던 청량을 검사는 이 사람이 하지. 그럼 지력청량 수행자는 검사 청량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래 놓는 거지. 그러면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청량은 시작 검사 청량. 됐어요? 요거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지적재조사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도민을 전부 다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요거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지력재조사 청량을 의뢰할 수 없다. 딱 됐죠? 요 두 개는 법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이래 나옵니다. 그래, 경계보건 청량, 지력현황 청량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책에 잠깐만 볼게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나와요. 그럼 책에 잠깐 줄 꺼놓고 공부를 할게요. 123페이지를 가보세요. 123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나왔죠? 네. 그러면 요리로 오세요. 요래서 요거를 아직 적지 마세요. 정리합니다. 요까지만 딱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공부 정리. 줄이면 시작. 지적 정리. 맞아요? 네. 그럼 지적 정리 앞에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앞에는 시작. 토지 이동. 앞에는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러면 여기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죠? 맞죠?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돼요. 요리 오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 요리 오세요. 그럼 앞 시간에 우리가 면적을 배우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적을.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할게요. 요게 읽어보세요. 시작. 정량. 이거는 청량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면적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떡은 했어. 떡했다고 해서 꼭 제사 지내는 거 이단이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래 놓는 거예요. 자, 이리 오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여기로 오세요. 여기에, 자, 이래 됐죠? 그럼 요게 갑의 땅, 을의 땅입니다. 자, 요렇게 해볼게요. 자,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잠깐만, 요렇게 되어져 있다 칩시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상 경계.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담이다, 담아이다? 담. 맞죠? 네. 그러면 이게 담이죠. 토지죠. 토지는 전부 다 도면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요게 누구 땅? 갑. 누구 땅? 을. 그럼 요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이거는
선이다, 선아이다, 서. 그 말은 지상 경계는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담으로 하지 마라. 도면에서 경계 표시는 선으로 한다. 오도와이다. 오. 그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담을 배운다, 도면을 배운다. 도면을 배우지, 도면을. 담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담하고 도면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담이 우선이다, 도면이 우선이다, 도면. 맞죠?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요게 갑의 땅, 을의 땅, 이게 담장이거든. 근데 경계 분쟁이 발생하니까 둘이서. 그러면 청량을 을에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했다면 지력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해로 온다면 온다. 올 때 이걸 들고 온다 이 말입니다. 도면을.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도면을 들고 와가 청량을 해가 갑의 땅과 을의 땅은 여기다. 이 경계 표시를 해준다면 경계 표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경계 표시. 이거는 경계 표시는 붉은색으로 하는 거예요. 붉은색. 이해합니까? 자, 그럼 단문합니다. 경계 표시만 해준다 이 말. 여기에 면적까지는 계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 그러면 왜 이름이 경계 복원이냐 이러면 도면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표시해 줬다. 이게 복원시켜 줬다. 그래서 무슨 청량? 경계 복원 청량.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답입니다. 경계 표시만 해주는 겁니다. 면적은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경계복원 청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분쟁이 발생해가 청량을 의뢰하죠. 전부 다 경계복원 청량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볼게요. 요래 해볼게요. 이게 갑의 땅입니다. 그럼 여기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이. 그러면 저 건축물이 도면에도 표시가 돼야 안 돼요? 돼. 자, 정리합니다. 실제 건축물의 위치와 도면에 등록된 건축물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시켜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런 거를 시작. 지적, 현황, 청량. 건축물의 위치만 확인을 시켜주는 거라. 그러면 이 땅의 면적은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위치만 확인을 시켜주는 청량이다, 이 말이에요. 면적까지는 계산한다, 안 한다? 겁먹지 말고, 지적 현황 청량은 건축물의 위치만 표시해주고 땅의 면적은 측정하지 않는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럼 다른 말이 어디가 있어? 면적은 측정 안 한다니까. 건축물의 위치만 표시해 준다니까. 맞다? 됐어. 그럼 이제 다른 각도로서 할게요. 건축 허가라는 말하고 준공 허가라는 말하고 글자의 개념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건축을 할 때 도면, 설계도를 구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해요? 했거든. 그럼 이제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준공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 그럼 구청에서 건축 허가 받을 때 제출했던 도면대로 집이 바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준공 허가 내어줄 때 청량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지적 현황 청량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도면대로 집 잘 지어졌는지 안 지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지 그 땅의 면적은 계산하는 게 이단이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딱 답만 해오세요. 경계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경계 표시만 해주고 위치 표시만 해주는 거지 그 땅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면적을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면적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어. 그럼 딱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리 오세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다시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것이 검사, 지적, 재조사. 자,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경계, 복원, 지적, 현황. 딱 외워버리면 됩니다, 이제는.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그 밑에 거는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죠. 청량 다 했다면, 검사까지 다 받았다면 성과도를 의뢰인한테 발급해주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딱 됐죠? 자, 그럼 책으로 갈게요. 122페이지를 갑니다. 우리는 지금 1월달, 2월달에는 책에다가 줄을 껐거든. 그럼 3, 4월달에는 그냥 바로 팍팍팍팍 가도 되는 겁니다. 맞다? 맞죠? 그럼 의뢰서를 갑니다. 둘째 줄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죽었습니다. 지적, 청량, 수행자. 다만 셋째 줄입니다. 지적, 청량, 성과에 동그라미 칩니다. 검사. 죽었습니다. 지적, 재조사.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지 시작 못한다. 그대로 외우세요. 2번입니다. 계획서입니다.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 그럼 이제 3번에 지적청량의 실시입니다. 실시. 갈로 열고 2번에 청량기간입니다. 동그라미 1 죽었습니다. 청량기간은 며칠이다? 5일. 검사기간은 며칠? 4일. 2번은 4일, 4일, 4점. 그것만 동그라미 집었어요. 시작. 4, 4, 4. 그럼 나오는 숫자는 15, 15지. 맞다, 맞다. 맞지. 그 다음에 합의가 갑니다. 둘째 줄에 죽었습니다.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그럼 여기서 키는 123페이지 그 별표 있죠. 그 표 있죠. 표. 그게 키예요. 표가 키예요. 표가.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검사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시도리사, 대도시시장, 지적소관청.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자, 둘째 줄에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곳의 면적 규모 동그라미 칩니다. 이상. 니은 바로 이상 밑에 미만에 동그라미 치세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이상은 시도리사지, 미만은 지적소관청이지. 찾았습니까? 외울 필요 없죠. 이상은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럼 계급이 높은 사람이 검사하고, 미만은 크다 적다? 적다. 그럼 계급이 낮은 사람이 검사하고, 대충 됐다 안 됐다? 되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자르세요. 그래서 옆에 아까 토지의 표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그러니까 옆에 줄 것입니다. 경계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그래 딱 기억해두면 됩니다. 통과. 자,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를 갑니다. 126페이지 가면 이제 지적 기준점입니다. 지적 기준점. 요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 3번으로 내려보세요. 내려오면은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 2번으로 가. 2번에 지적 소관청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는 변경의 그 청량 성과를 적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통보. 그 다음에 2번에 열람 발급이거든. 첫째 줄에 1번입니다. 죽었습니다. 시도리사 지적소관청. 2번입니다. 2번. 기억의 지적 삼각점 옆에 시도리사 지적소관청. 니은의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지적소관청. 딱 나오죠. 자, 그래가 127페이지를 보세요. 자, 요리 오세요. 자, 요리 오세요. 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적 기준점입니다. 지적 기준점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을 아주 자주 써요. 그죠? 길거리를 가면 청량 기술자 아저씨들이 청량을 하고 있을 때, 저 아저씨들은 도대체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고 청량하냐? 그 말은 기준을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청량하느냐? 그 기준이 돼주는 점들이 있답다. 있지. 이거는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길거리를 가면 땅바닥에 도시가스 이게 땅에 탁 박혀 있는 거 본 적 있답다. 있지. 그럼 상수도 이런 식으로 지적 기준점도 설치가 다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설치가 다 되어져 있거든. 우리가 무심길에 지나가서 그런 거라.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삼각점 서울특별시. 그 지적 삼각점을 서울특별시가 설치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적 도근점 서울특별시 지적 삼각보조점 이래 나오죠. 이게 땅에 이런 식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길거리를 가면 이 사거리 있죠. 여기 가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없더라? 그럼 이 사거리에 가면 설치되어 있어요.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 설치해, 여기에 하나 설치해, 여기에 하나 설치해.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져 있는 거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적 삼각점이라면 이 점과 이 점 간의 평균, 점과 점 간의 거리가 2 내지 5km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있고 3km 앞에 하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중간에 보조점을 설치를 해요.
그럼 이 보조점은 1 내지 3km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고 1km 앞에 하나 있다는 소리라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중간에 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근점이에요. 그럼 이 도근점은 점과 점 간의 거리가 50m에서 300m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 가서 확인이 가능한 거는 이거는 흔하게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킬로미터마다 있으니까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번 벌동 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띄지. 근데 이거는 눈에 그래도 많이 띄어요. 이게 눈에 잘 안 띄더라고. 이거는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마 꼭 그렇지는 않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꼭 뭐 내가 우리 집 주변에서도 여러 개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지도 공부의 등록사항을 배웠거든. 그 등록사항 할 때 도면의 등록사항입니다. 도면의 등록사항. 이런 게 있었죠.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치자 딱 들어가면 뭐를 공부해라? 도면이라고 그랬잖아. 위치자. 위치는 지도다, 지도 아니다?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위치가 뭐예요? 그럼 평택시청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그 말이잖아요. 맞다, 맞다? 좋다. 자,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 이래 볼게요. 7 다시 할게요. 7 주입니다. 8 공입니다. 9 유입니다. 5 철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리라 보세요. 자, 여기에 자, 요런 표시가 있어요. 요런 표시가 있어요. 요런 표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좀 쉬운 거 해봅시다.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럼 이게 도면이거든. 도면입니다. 그럼 여기 7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주는 주유소용지다. 오더와이다. 오. 주차장이다. X. 8은 공장용지다. OX다. X. 공원이다. O. 9는 유원지다. OX다. X. 유지다. 오더와이다. O.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데, 그러면 정리합니다. 그러면 지목은 도면에 등록한다. OX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까먹고 있는 거라. 이게 지금 도면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목이잖아요. 그러면 도면에 지목을 등록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래 되는 거지. 맞다, 맞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 배웠냐 할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명칭을 그대로 등록하고,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여기서 두 문자, 차 문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이게 지목이지, 지목. 맞다, 맞다? 맞아. 그러면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럼 도면에는 경계를 등록한다는다? 한다. 지번을 등록한다는다? 한다. 그거 이해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도면을 보니까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이 표시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절이다, 절 아니다? 절. 이게 절이 위치하고 있는, 말 그대로 절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지. 맞다, 맞다? 그럼 요게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요거는 지적 기준점의 뭐다? 위치. 이래 되는. 그럼 도면을 보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되지, 되죠. 그럼 요거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개수가 3개지. 이걸 2개로 나누는 거라, 2개로. 그러면 이렇게 나눴지. 맞죠? 네. 그 밑에 2개는 전부 다 지적 소관청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위에 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 제가 잘 쓰는 말, 삼각이 있어 보인다. 삼각 보조가 있어 보인다. 삼각. 있어 보이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관리하고,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요 열람 발급이 키거든. 그럼 여러분들 열람 발급은 시효리사 되고 소관청 돼. 이때는 이해를 할 때는 열람 발급은 공개다, 공개 아니다? 공개. 공개는 다양해야 좋다, 다양하지 않아야 좋다? 다양.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이러다 이제 그럼 이제 요거 맞추면 합격이에요.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이리 나오지. 시도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해야 된다. 어디와이더? 그러면 지적 도근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지적 소관청에다 신청한다. 어디와이더? 이거 맞춰야 합격입니다.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어디다? 칠판을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은 세 개를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그런 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개를 포함하니까 시도리사, 지적 소관청 둘 다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야지. 나와야지. 맞다, 맞다. 맞지. 됐죠? 자,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127페이지에, 자, 지적위원회입니다. 지적위원회.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를 할 때, 자, 요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잠깐만 볼게요. 자, 요리라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바로 적어놓고 공부해 볼게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어요.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적, 청량, 적부, 재심사입니다. 요거는 지적, 청량, 적부, 심사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시도리사입니다.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나와요. 3개.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지적법 시간에 주체를 물었을 때는 요 3사람 중에 한 명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의 담당자는 국장이다. 어디와이더? 아래에 시도리사, 아래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중앙. 그럼 국장은 됐다 안 됐다? 되죠. 그럼 여기는 읽어보세요. 시작. 지방. 그럼 지방은 시도는 지방이다. 지방 아니다. 지방. 시군구도 지방이다. 지방 아니다. 지방. 그러나 시도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시군구에는 있다 없다. 그러면 이때 가장 쉬운 말은 개수가 몇 개? 3개. 개수가 몇 개? 3개. 그럼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는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한다. 어디와이더? 시도 시군구에 설치한다. X. 시군구에 설치한다. X. 시도에만 설치한다. 이 말.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그 다음에 요리로 오세요. 요 글자를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적부라는 말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는 거라. 그러니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이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심사. 이거 시작. 재심사.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2심제지. 맞죠?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러나 청량은 몇 심제? 2심제. 그럼 당연히 심사와 재심사는 답 나왔지. 그럼 당연히 재심사가 상급기관 2단이다. 그럼 당연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맞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 3개를 시험에 낼 때는 업무를 갖고 시험을 냅니다. 업무. 그러면 이 중앙지적위원회 업무는 5개예요.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는 1개밖에 없어요. 이 축척변경위원회 업무는 4개입니다.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중에 이 업무 있죠. 이 업무는 본인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외워야지. 이런 사람은 업무는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럼 작년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출제를. 그럼 얘가 다른 거는 다 놔놓고 볼 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1개죠. 그럼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이건 없지? 그럼 끝.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럼 요 위에 거만 딱 신경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연주 보세요. 정책 개발. 좀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연구 개발.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있어. 재심사는 답이 바로 나왔잖아요. 심사 다음에 먹고 재심사. 그럼 이건 외울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지적기술자 양성. 오케이? 지적기술자 징계. 이러면 징계를 하는 사람은 하급기관에서 한다, 상급기관에 한다, 상급. 그럼 바로 해결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책개발, 연구개발, 재심사,
지적이루자 양성, 징계 이러면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 거 봐요. 밑에 거 보세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나오죠. 그럼 이거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축척 변경 위원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청산권만 신경 쓰면 되는 거라. 이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왜?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해야 해요? 해. 그럼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럼 쉽게 말하면 면적이 늘어난 사람 돈 내놔야 돼, 안 내려? 내놔. 면적이 줄은 사람 돈 받아가야지. 이게 1제곱미터는 얼마로 할 거냐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 그게 청산금이지. 그러면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청산금이라는 말은 축척 변경에서만 나오는 말이라. 다른 데는 등장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축척 변경에서 모든 결정은 축척 변경위원회가 아니라. 그러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연습을 자꾸 해가갑니다. 자, 다음이다.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은 축척 변경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다. 어디와이다? 축척 변경 성인에 관한 사항은 축척 변경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다. 어디다? 시행 계획하고 성인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성인을 외워야지. 그 말은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는데 상급기관인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성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답다.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축. 그러면 결론입니다. 축척 변경 시행 계획은 축척 변경위원회. 축척 변경 성인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이게 딱 된다. 이해되겠죠? 네. 그럼 요게 이제 나중에 하면 돼. 그럼 요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래 나와 있어요. 자, 요것도 공부를 할 때 한 개만 딱 외우면 돼요. 여기 한 개면 5일만 딱 외우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칠판을 봅니다. 중앙이죠. 그럼 국토다, 국토이다, 국토.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어디와이다? 얘는 중앙이다, 지방이다, 지방. 시도라고 그랬죠. 시군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은 시도리사가 위촉한다. 어디와이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잖아. 이해만 하고 통과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 다 통일이 돼 있거든. 위원은 전부 다 몇 인에서 몇 인? 5인에서 10인. 얘는 통일이 돼 있어요. 지방이든 중앙이든 축척변경위원회다. 오케이? 그럴 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이냐 제외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히 포함이다, 포함이다, 포함. 요거를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위원장은 공무원이 위원장입니다. 공무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지적위원회가 있거든. 그럼 서울특별시청이 있답다. 있지. 그럼 서울특별시청에 지적 담당 공무원이 있답다. 있지. 그 지적 담당 업무 국장이 서울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이라. 과장은 부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공무원은 임기가 있답다. 없다. 그 말은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어요. 국장, 과장이니까. 그럼 임기가 있는 사람은 위원만 임기가 돼. 국어 시간 다시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호칭이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럼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장, 과장이니까 공무원이니까 임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임기가 있는 사람은 누가 있다? 위원. 몇 년? 2년. 됐다. 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할 때는 회장이 소집한다. 그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 그러면 가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하고, 출석위원 가반수 이상 찬성하면 회의 심의 의결하고, 기본이다, 기본 아니다, 기본. 그러나 5일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는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5일. 그럼 요거만 딱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됐다, 안 됐다? 네. 자, 책으로 가십시다. 자, 127페이지를 갑니다. 지적위원회입니다. 지적위원회. 지적청량 적부에 대한 재심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죽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청량에 대한 적부 동그라미 칩니다. 심사.
사항을 심의하게 하여 죽었습니다.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됐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세요. 1. 구성입니다. 구성. 옆으로 갑니다. 중앙진의 위원장 1명과 부위는 포함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죽었습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 그 다음에 2번, 3번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오세요. 4번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가 2년을 줄 거면 됩니다. 그럼 위원만 임기가 있죠.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깁니다.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심의 의결사항. 그래서 1번입니다. 정책 개발. 2번에 연구 개발. 3번에 재심사. 4번에 양성. 5번에 징계.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3번은 건너뛰세요.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를 갑니다. 회의가 나오거든요. 회의. 다른 거는 공부할 거 없어요. 5번에 통지.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그러면 아까 가반수 출석, 가반수 찬성 그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래 딱 푸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0페이지 가면 지적청량 적부 심사 이래 나오거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좀 쉽니다.